안녕하세요, 꼬마시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 새벽 4시 50분입니다 오래된 기기가 또 하나 입고가 돼서 방금 전에 그걸 끝내놓고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퇴근해야지 하다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봐버렸어요. 안녕하세요. 휴대폰에 정말 소중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등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어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유. 편지를 쓰셨어요. 소중한 사진들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른 업체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저희 채널을 보고 이 제품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클라우드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특정 통신사를 광고하는 건 아닌데 뭐 T우주나 이런 데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100기가 정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클라우드를 평소에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은 진짜 퇴근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가려고요. 왜 다른 업체를 갔다 오면 비용 자체를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결론은 제가 직접 이렇게 찍어서 열어보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커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버를 열 때 저는 이거 노즐 끼지 않고 사용하는 열은 약 30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이거 스마트폰 예열 장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스프레이나 송진 쓰니까 열화상 카메라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쓰냐, 그런 거나 하나 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웬만한 장비는 다 있어요. 언제 한번 소개를 한번 싹 해드릴게요. 신혼여행 사진과 결혼식 사진이 잘 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복구가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다른 업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침수폰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데 이런 MLCC 있잖아요. 이런 MLCC가 한쪽이 검은색으로 대부분 플러스가 걸리는 쪽의 MLCC 방향이 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건 뭐 하신 거지? 설마 리볼링 하신 거 아니죠? CPU를? 오,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 뒤에 커버를 분해를 해서 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다 다른데 저는 주로 잘라냅니다. 잘라서 뜯어냅니다. 열로 뜯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품이 BGA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 게, 저는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 이 스마트폰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작업을 할 때 뭐 부품을 하나 띄고 복구가 완료가 됐네요, 뭐 이제 정상적으로 뺄 수 있겠네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왜 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빼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이 기계를 만약에 서비스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메인보드 교체를 받으셔야겠죠. 옆에 이렇게 녹아 있는 게 뭘까? 여기다가 혹시 플럭스를 바르시고 열을 한번 가해 보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여서 사이드로 한번 볼까? 여기 언더필이 제거가 돼 있으면 리볼링 같은 걸 하신 거고, 이게 언더필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보면 다행히 언더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인가해서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4.3V 인가했고요. 암페어는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건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요 두 개가 이제 스위치 온이거든요. 자, 기다려 볼게요. 35 떨어졌죠. 37 떨어졌죠. 36 떨어졌죠. 40 36이네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 노하우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뭐 제가 잘못된 게 있거나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전압인데 전류라고 얘기하고 전류인데 전압이라 얘기하고 4.3V인데 사실 3V라 얘기하고 제가 실수를 좀 하거든요. 제가 대사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러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라운드는 여기서 나오자. 제가 지금 공급한 곳은 2차 전원이에요. 아까 이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된 전원, 그 각각 나눠지는 부분에 동일한 공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테스트만 하기에는 유리하죠. 자, 이제 여러분 전류를 보세요. 몇 암페어가 나오나? 자, 28A, 34A 나왔죠. 이게 이제 올라가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올라가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열의 8은 PMIC 불량이에요. PMIC를 다시 재실장 해보겠습니다. 네, 플럭스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10만이 넘었잖아요. 제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과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좀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난 똥손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좀 초대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뭐 확실히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막 카메라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소중한 자료의 복구 성공률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대체할 수 있는 칩셋을 찾아서 쭉 닦아주면, 자, 이렇게 모양 딱 맞춰놓고 문질러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막 쉽죠 하시니까 바바저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쉬워요. 여러분, 이거 온도만 알면 딱 맞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서. 저 지금 방금 전에 작업할 때 380도에 풍속 40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었어요. 보이세요? 와, 확실히 제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지긴 했나봐요. 다시 리볼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플럭스를 얇게 펴 발라놓고 막 이렇게 열 처리하면서 굴러다니는 애들 몇 개 보일 거예요. 오, 여기 맞네. 여기서 몇 개 띄어냅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주워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도 주워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 얘랑 붙으면 안 돼요. 자, 이번엔 가까이 대지 말고. 아이고, 날아갔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플럭스를 발라서 전체적으로 요 볼랍들을 자리를 잡아 주겠습니다. 잡혀라. 됐죠?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고,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열 처리하겠습니다. 보셨죠? 살짝 움직였죠?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봤죠? 움직였죠? 그럼 옆에서 이렇게 톡톡톡 쳐보면 잘 붙은 걸 알 수 있어요. 전원 케이블 다시 연결해보고 똑같은 위치를 쇼트 시켜봅니다. 여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4.3V가 나와야 되고, 나오네요. 그죠? 4.3V 나왔죠? 여기도 4.3이 나와야 돼. 나왔죠? 이쪽은 안 나와야 돼.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이 녀석도 4.3이 나와야 돼. 나오나 볼까요? 나와라. 네, 4.3 나왔죠? 다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와이파이 모듈이랑 10시 모듈 쪽인데 여기는 아직 전원 공급이 되면 안 돼요. 네, 문제 없고요. 이 녀석도 4.3V가 나와야 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는 상태가 된 건가? 근데 파워온을 하게 되면 시그널이 안 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CPU가 죽었거나 메모리가 죽었거나 혹은 충전 IC가 죽었거나. 쉽게 안 끝나겠다. 대체 뭐 하신 걸까? 저 뒤에다가 CPU 쪽이 발열이 있네요. 그럼 살짝 냉각을 해볼까? 자, 냉각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서도 메모리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이제 시스템 메모리,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운영 메모리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 작업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 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부분, 저기다 뭔가 액체 같은 게 발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뭘 세척하신 건지 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을 대신 게 아닌가, 이제 뭐 저한테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전 업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건 다른 업체에 갔다 오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이거는 CPU 쪽을 건드리는 거라서 AP라고도 하죠. 하단까지 혹시라도 열이 나가서 처음부터 리볼링을 하게 되면 정말 난이도가 극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여기도 언더필이 발라져 있어서 본드 같은 게 있거든요. 보세요, 보이시죠? 발라져 있어서 잘 안 떨어지니까 제가 작업한 거지만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중요한 게 진짜 밑에 CPU가 녹기 전에 작업이 끝나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충분히 냉각을 해야 됩니다. 자, 충분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 또 인도로 이렇게 살짝 긁어줍니다. 중요한 건 한 군데 오래 머무지 않는 거. 아래 CPU가 있고 CPU 아래 또 BGA가 돼 있잖아요. 예, 방금 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긴 했죠. 이거 맡기신 분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시겠어요. 왜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추억은 소중한 겁니다. 자, 똑같이 플럭스 좀 발라주고 슬쩍 눕혀서 이렇게 본드들이 떨어지죠. 눕혀놓고, 꼭 눕혀놔야 돼요. 자, 눕혀놓고, 인도도 눕혀놓고, 이렇게 절대 세우지 마시고 긁어주신다는 느낌으로 긁어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언더필도 잘 떨어지고 이따가 리볼링 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절대 손상을 입지 않아요, CPU 쪽이. 침수는 대부분 좀 부식이 심하게 되는 편인데 얘는 부식을 하나도 못 찾겠네. 이게 부식이 또 있어야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부식이 정말 있었다면 첫 번째 업체에선 봤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업체가 정말 경미한 부식이었는데 그걸 정말 깨끗하게 닦았다. 그럼 전 못 찾는 거죠. 위아래 다 딱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 솔더 페이스트는 처음에 사시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건조하지 않고 묽어요. 굉장히 묽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한 번에 잘 끝나면 참 그냥 쉽고 좋은데 이게 하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러시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저런 애들 계속 열받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안 붙은 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열을 가해지는 과정에서 움직였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바닥이 살짝 뭐라고 할까요? 색깔이 변하면서 부식이 되는 경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살짝 벗겨내주면 도움은 좀 됩니다. 기존 납들을 자리를 먼저 한번 잡을게요. 보세요. 잡아라. 자, 잡혔죠. 이렇게 좀 색깔이 많이 어두운 애들만 한번 좀만 더 살짝, 정말 살짝 벗겨낸다는 느낌. 예, 색깔이 살짝 바뀌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잠시 후에 조금 더 납이 잘 먹을 수 있게끔, 자, 다시 한번 세척액으로 닦아내고 스텐실을 올려줍니다. 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너무 뜨문뜨문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신에 이제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약간 집중적으로 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슉, 끝. 자, 어려울 뻔 했는데 참 쉽죠잉? 이게 보면 칸도 많고 구멍도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하다 보면 늘어요. 자, 붙일 건데 플럭스로 이번에는 안 바르고 송진으로 할 거예요. 보세요. 녹죠? 그럼 이렇게 한번 쭉 녹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대주기만 하면 색깔이 싹 바뀌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재 바뀌어 있죠. 정말 딱 중간을 맞춰 놔야 돼요. 핀이 좀 오밀조밀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금 사용한 솔더 페이스트는 183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지금 380도로 열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BGA가 녹기 전에 위에 있는 납이 먼저 녹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위에 붙어 있는 메모리를 다른 제품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제품은 메모리 불량 혹은 CPU 불량에 의한 복구 불가로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발열 부위가 CPU예요. 전원 온.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 예상한 게 아니면 이전 업체에서 여기다가 뭔가 열 처리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같이 한번 보세요. 번호 넣어볼게요. 네, 아까랑 움직이는 게 완전 다르죠? 0.48, 0.52, 0.62, 42, 31, 29, 22, 26, 43, 40, 37, 42, 61, 50. 자, 이제 빼겠습니다. 전원을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나오면 바로 끌게요. 왜냐면 아직 데이터 추출 전이니까요. 로고 올라오는 거 보셨죠? 액정까지는 멀쩡한가 봐요. 네, 6시 13분 새벽이에요. 저 사연 하나 보고 오늘 또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 혹시라도 이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들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침수가 되잖아요. 아이폰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공구가 없으면 못 여니까. 근데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행지에 계시든 아니면 뭐 다른 구역에 계셔서 당장에 서비스 센터 방문을 못 한다 그러면 드라이기를 갖다가 뒤에 열을 딱 만졌을 때 뜨거! 할 정도까지 뜨겁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은행 보안카드 정도의 얇은 카드를 집어 넣어서 쭉 돌리면 빼낼 수 있어요. 뒷커버를 어떻게든 여세요. 열어서 다시 한번 드라이로 열을 그렇게 가해 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그때는 이제 드라이로 뜨거운 열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 찬바람으로 불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전원 키지 마시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공식 센터 있잖아요. 처리해달라고 얘기하시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그때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복구 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니
침수인데 열을 왜 CPU에 가하신 건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신다고 일부러 조금 뭐 확인되지 않은 곳에 가서 맡기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2, 제3의 피해가 생겨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맡기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비용은 늘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집에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스마트폰 입고량도 엄청 늘었어요. 최근에 설명했던 이제 침수건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 스마트폰 보이시죠? 플립 3 모델이에요. 사진, 동영상 복구 신청, 구조한 강아지 사진, 임신 사진, 여행 사진 등이 있어요. 유유.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감수성이 굉장히 약해요. 네, 플립은 제가 1부터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AS 받을 때 또 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가운데 주름 현상, 액정이 나가거나 그랬을 때 삼성에서 좀 이쪽에 힌지에 충격을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생각보다 물에 아주 취약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침수량이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큰 배터리를 한 위치에다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도 침수가 되거나 또 상단에 침수가 되거나 그러면 이게 대부분은 양쪽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일거리가 많아져요. 전원 버튼 꾹 한번 눌러보고 있는데 네, 전혀 반응이 없죠. 이미 삼성전자 센터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구 불가 판정 받으신 거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 스마트폰 아직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어요. 어떤 상태일지도 모르겠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게 되면 실패한 이유가 또 있겠죠. 이 내부 구조가 어떻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오늘은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지금 구분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울어있죠.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책상이 깨끗하지 않은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위 커버, 아래 커버 모두 분리를 할게요. 일단 위 커버부터. 저는 히팅건을 여러 개 쓰는 이유가 뭐 매번 온도 설정하고 노즐 바꾸는 게 싫어가지고 주로 쓰는 거 딱 3개로만 씁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른 업체를 갔다 온 스마트폰은 잘 열립니다. 왜냐면 한번 열어봤다가 다시 닫았으니까. 외부 액정하고 연결되는 케이블이에요. 일단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부도 열어놓을게요. 생각보다 이 플립은 방수에 취약해요. 침수가 돼서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많이 안 좋아져서 와요. 왠지 이 아래는 안 뜯어보신 것 같아. 확실히 잘 붙어 있어요. 방수 실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실드캡,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 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물때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나사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10만 명이 되니까 구독자가 먼저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요.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국에 오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플립 모델은 이렇게 사이드에 자석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접혀 있을 때 뭐 임의로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라서 열쇠 같은 게 살짝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구조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 케이블, 하단에서 내려온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무선 충전 모듈이 또 이렇게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밑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선은 배터리부터 분리를 좀 해서 상태를 조금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메인 배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메인 배터리에 회로 PCB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이곳이 만약에 부식이 됐으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침수가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 수리를 사실은 권해드리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저기 사방이 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AS 기사님이 체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꽂았을 때 2.8V 정도의 전압이 측정되고 있어요. 아예 여기에 있는 칩셋이 죽지는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보호회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혹시라도 스마트폰이 침수 때문에 문제가 되면 여기서 이제 쇼트가 나서 불이 나겠죠. 현재 단자 부분도 부식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전압이 나옵니다. 2.8V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충전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이 다 여기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끊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 메인보드 쪽은 어떻게 돼 있을까 심각하겠죠, 당연히. 이게 좀 저는 약간 극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세척액을 가지고 잘 닦아만 줘도 많이 개선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구조적인 부분 더 보여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서 충전 시트 올라온 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메인보드 쪽,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 온 버튼 쪽이겠죠? 카메라, 전면 카메라 분해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쪽 부분, 전원 부분이 좀 많이 손상이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공식 센터에서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데이터 복구 관련돼서. 과거에는 여기에 이렇게 유심 트레이 안에 마이크로 SD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빼는 걸 깜빡하시고 여시다가 마이크로 SD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제는 거의 그런 접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죠. 메모리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현재 뒷면을 보면 뒷면에도 물이 흘러서 이쪽에서 굳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보호 테이프를 한번 뜯어서 이 밑에는 어떤 상태인지 보고 필요하다면 이제 밑에 실드캔을 분해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볼 때 PMIC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여기를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순서상 먼저 전원을 넣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PMIC 쪽에다가 직접 전원을 인가를 해서 이 회로가 1차 단이나 2차 단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쇼트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발생을 했는지, 문제가 생겼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전원을 인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충전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심한 경우는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DC 파워 서플라이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 현재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쇼트구나 아닌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충전기에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뜯어내는 과정에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꼭 눌러 놓든가.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흐르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MLCC의 플러스 쪽에 닿아버리거나 그러면 쇼트가 날 수도 있죠. 전 필요하면 이렇게 그냥 뜯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쪽은 뜯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작하는 거랑. 굉장히 깔끔한데요. 여기가 조금 부식이 됐네요. 그냥 일단 세척을 먼저 한번 해주고, 자, 뭐 여기서 뭔가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게요. 세척은 했으니까. 여기도 좀 부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러면 한번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봐야죠. 네, 이 녀석이 PMIC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저는 일종의 퓨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할 때 만약에 쇼트가 심하게 나면은 회로도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단은 이렇게 납으로다가 해놓습니다.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먼저 녹겠죠. 공급 전압은 저는 평소에 4.2V를 주로 씁니다. 여기서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메인 배터리 쪽에서 오는 쪽이에요. 지금 보시면 0.3A가 뜨고 있죠. 자, 여기가 2차 단 0.3A. 에이? 뭐야? 뭔데? 지금 암페어가 0.1에서 0.3이 흐르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거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기대감이 생깁니다. 전원을 인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파워 버튼이에요. 자,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암페어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자마자 뚝 떨어지네요. 올라가자마자 뚝 떨어져요. 보이세요? 역시 쉽게 끝나지 않았구나. 파워를 인가를 해본 다음에 PMIC 주변으로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차 단. 자, 여기서 들어오는 전압은 4.1V. 지금 제가 4.2를 공급하고 있는데 조금 낮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이 2차 단인데, 자, 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전압이 안 나오죠. 침수가 있었고 중간중간 부식이 있었기 때문에 PMIC가 죽었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 살짝 발라야 되는데 얘가 충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흘러나오네. 옆에 있는 건 UFS 메모리입니다. 저쪽으로 열이 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가급적 열이 가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옆에 이런 단자들 보면 요게 납이 있잖아요. 저게 녹으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인도는 370도 정도 잡고 기존에 있던 납을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쩍 칠해줘야 돼요. 다른 단자에 닿지 않도록. 폴더의 끝에다가 플러스 살짝 더 발라주고 제가 지금 많이 바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그때 뭐 성공만 하면 되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까 배터리에서 넘어온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PMIC에서 각각 필요한 곳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곳. 보면은 이렇게 단자가 여러 개 묶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좀 두껍게 물리는 곳. 여기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물려있고, 여기도 1, 2, 3, 4, 5, 6, 6칸 물려있고, 여기도 6칸이 물려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에 무언가 전압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다가 대체용 PMIC를 확보를 해서 리볼링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PMIC를 이렇게 중국에서 한번 들여올 때 한 2, 30개씩 가지고 오는데 얘네들도 뭐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거는 아니라서 세게 잡는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유리처럼 약하기 때문에 스텐실을 가져다가 그러면 자, 리볼링을 해주고, 그냥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이 솔더 페이스트를 딱 펴 발라준 다음에, 자, 잘 펴 바르면, 자,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 움직일 때 밑에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핀셋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왼쪽 손을 띄워주고, 자, 380에 50도. 얘가 원래는 183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자, 움직이다가 녹기 시작하면 핀셋도 같이 살짝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됐죠? 끝.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좀 약간 꺼무틱틱하게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살짝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한 번 더 열을 좀 가해줍니다. 자리 좀 잡으라고. 그럼 얘네들이 작아져요. 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붙지만 하는데도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세게 안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쁘게 잘 붙었죠. 자, 이곳에다가 플럭스 다시 한번 조금 발라주고, 조금만 발라야 돼. 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 자,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왼쪽 위에 보시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맞춰 놓으시면 돼요. 저 금에 닿으면 안 돼요. 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380에 40. 그러면 잠시 후 얘가 살짝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시켜주고요. 자, 지금 4.2V 공부를 했는데 4.2V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 PMIC를 거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에도 4.2가 걸리는 거고, 이제 저희가 2차 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탠바이 전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외에 각종 CPU라든지 AP 뭐 이제 이쪽에 필요한 회로에 우선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곳은, 공통 전압이 들어가는 곳은 다 한 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거치게 되는 건데, 만에 하나 이번에도 전압이 들어가지 않으면 2차 단 쇼트 아니면은 무언가 보호 회로에 의해서 전압 인가가 안 되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땐 우리가 또 편법을 써먹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압 DC 전압 측정하기 위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4.2V 나왔죠? 자, 이쪽이 3.6V 3.6V 보호회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뭔가 쇼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누전이나 다시 한번 소리가 안 나요. 정상. 이거 안 나요. 정상. 방금 들었어요? 살짝 띠 소리 나는 거 들었죠? 여기에 뭔가 누전이 있긴 있나 봐요. 아주 약간.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편법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주 쓰시면 안 되고 데이터 복구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두 개를 쇼트 시킬 겁니다. 저렇게 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되죠. 왜냐면 일종의 PMIC는 보호회로란 말이에요. 배터리에서 바로 넘어간다? 이게 정상적일 리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뭐다? 데이터만 빼면 된다. 그게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끊어버리고 이 상태로 해놓고 다시 한번 DC 전압을 측정해 볼게요. 보호회로가 잘 돼 있네. 잘 돼 있네, 보호회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만 쓰는 겁니다. 아셨죠?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고 조립을 해본 다음에 직접 여기다가 4.2V를 강제로 인가를 할 거예요. 좀 무식한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 뚜껑 닫을 때 쇼트하면 안 되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찌됐건 저희는 목적이 켜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켜지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뺄 수 있는 상태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몸체에 마이너스 전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 올라오네. 잠깐만요. 여러분, 삼성 떴습니다. 삼성 떴습니다.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꺼야 돼, 꺼야 돼. 자, 여러분, 로고가 떴습니다. 떴습니다. 제가 왜 빨리 껐냐면 이렇게 2차 단에다가 직접 이렇게 DC 파워 서플라이로 연결해서 하면은 급격한 발열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PMIC랑 충돌되잖아요. 이게 다이오드를 제가 따로 단 것도 아니니까 한쪽에서는 전원을 공급하고 한쪽에서 또 전원을 공급하니까 두 개가 갑자기 플러스가 되면은 재수없으면 8V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전압은 내부 측정을 하겠지만 일단 켜지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냉각팬을 연결을 해놓고 냉각을 시키면서 이제 별도로 덤프 추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구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왜 항상 보여드리냐면 이 이하 작업 때는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내역이 아니라서 데이터 복구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개인의 보안, 자료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인원들까지만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될 편집자가 그 영상을 또 봐야 되고 사진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출고가 되면 3일 안에 삭제해버립니다. 저희가 절대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지 않아요. 유명한 자료는 뭐 데이터 복구 센터나 컴퓨터 수리 센터를 통해서 모두 유출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타인의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복구를 해달라 그러면 안 해드립니다. 개통 이력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5시 7분입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사수를 하나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될 정도로 요새 좀 업무량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그만큼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또 이제 저희를 믿고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고, 다른 업체에서 실패해서 오는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동종 업계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모든 업체를 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지 않은 업체들에서 이제 2차적으로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규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가급적 뭐 타업체 실패건을 가지고 와서 뭐 이전 업체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또 오랜만에 사연이 붙어있는 스마트폰이 도착했어요. 이쁜 펭수 편지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 분이에요. 꼬마 신발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영상 잘 보고 있던 구독자입니다. 영상 보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이 제게도 벌어졌어요. 휴대폰에 이제 15개월 된 딸아이의 올해 사진과 영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메인보드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신랑 폰으로 꼬마 신발님 유튜브를 찾아 복구를 맡기게 되었어요. 소중한 저희 아가의 순간들을 꼭 되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주변 분들도 백업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잘 알고 계신데 정작 백업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스마트폰 나스 서버에 동기화는 시켜놨지만 이게 와이파이 연결됐을 때만 동기화 되도록 해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동기화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나한테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오늘 이 스마트폰 복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증상은 전원불이고요. 원인은 침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충전선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전혀 충전 마크나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예 이렇게 반응이 없는 스마트폰은 오히려 복구 성공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전원 계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런 소중한 사연들이 저희한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큰 힘이 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접착면까지 깨끗하게 산 채로 분해가 됐습니다. 침투치고 많이 깨끗한데요. 자, 분해할 때는 배터리 먼저 제거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분해가 됐습니다. 카메라까지 분리하고 네, 우선 기본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이 후면에 있는 실드캔은 무조건 제거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주요 회로가 다 이쪽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MIC 쪽도 문제가 없고 사이드 쪽도 깨끗하고 이게 AP입니다. AP와 AP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깨끗하고 메모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깨끗하고 주변 단자들도 깨끗하고요. 지금 보면 단자들도 완전히 깨끗하죠. 여기가 이제 배터리 연결되는 단자인데 이쪽도 부식된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벨 테스터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쯤에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2차 전원인데 문제가 없죠. 이쪽도 현재는 소리가 안 나고요. 1차, 2차 측이에요. 너무 상태가 좋은데요. 자, 그러면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문제일 수도 있죠. DC 전원을 1차에다 바로 공급을 해볼게요. 굳이 2차로 안 가고 1차에서 DC죠. 4.2V 네, 전원을 인가하면 0.005A 살짝 흐르다가 내려가네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긴 하는데 PMIC에서 실제로 4.2V가 공급되는지 보겠습니다. 4.2 올라왔죠?
2차단. 네, 올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 전원이 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1번하고 5번 얘랑이 ACC,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화면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차단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현재 1차에다가 전원을 공급했으니까 이제 얘를 2차로 가져가 볼게요. 자, 2차단에 넣고 전원 바로 임가 해볼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충전도 안 되고요. 전원도 켜지지 않고요. 현재 2차단으로 전원 공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전원 IC가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히팅건 풍속 40에 온도는 385도입니다. 짜잔. 네, 됐습니다. 쓱쓱쓱 솔더 위그로 남아있는 납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잘 붙었습니다. 그럼 냉각 해주고요. 자, 냉각이 끝났으면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전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2차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빼고 그라운드는 여기서 뺄게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PMIC를 교체해봤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자, 요게 값을 보시면 전원을 넣으면 보이세요? 22, 16, 1 다시 껐다가 켜보면 52, 16, 3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뭔가 어디가 전류가 확 흘렀다가 딱 떨어지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껐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현재 이쪽 편에서도 열이 한번 나는데 이 아래에서도 열이 한번 나거든요. 약하게. 이걸 좀 잘 봐주세요. 자, 넣어볼게요. 네, 그 차이를 보셨나요? 이 밑에서도 하나가 올라옵니다. 보세요. 보셨죠? 자, 그러면 저게 뭐냐? 이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NFC 칩셋이 나옵니다.
뭐 NFC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그 기능의 그 칩셋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부품이 전원이 켜지자마자 이렇게 전류가 높게 흐를 부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품에 고장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수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 NFC 칩을 제거해 볼게요. 네, 이런 칩셋은 스마트폰 동작의 필수 칩셋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도 동작에는 관계가 없어요. 단 이런 제품을 분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바로 옆에 AP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열이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제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칩이 열로 인해서 손상 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드러내면서 떼볼게요. 톡 하고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이고, 납품 좀 위치가 바뀌었네요. 예,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는 부품인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자리는 잡고 갈게요. 됐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면 납들이 붙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 붙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에 쇼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는 다 제거를 할게요. 플럭스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떡지기 시작하면 플럭스를 좀 더 발라주시면 문제가 호전이 됩니다. 다시 전원을 공급해 볼게요. 전원을 인가를 해서 암페어를 보겠습니다. 인가합니다. 네, 아까처럼 고전류가 흐르다가 뚝 떨어지는 증상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온을 하면 이번엔 동작을 할까요? 자, 스위치 온. 따단. 자, 여러분 보이세요? 암페어 올라가는 거. 자, 손 뗐습니다. 네, 0.09, 1.0. 네,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네, 문제를 찾고 해결을 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대로 15개월 딸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 추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NFC 칩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도 수리 콘텐츠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스마트폰 뒤에 편지를 붙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꼬마시말님 안녕하세요.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인들한테 추천만 했지 제가 이렇게 복구를 맡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메모리 문제인 것 같다며 초기화를 권하셨어요. 길에서 집으로 데려온 소중한 고양이의 사진과 영상이 아주 많이 있어서 초기화 얘기 듣자마자 자동 백업 해두었던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데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이중 백업을 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꼬마신말님. 우선 메모리 불량인데 초기화는 조금 말이 안 맞고요. 아마 OS 쪽에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초기화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충전선을 연결해서 상태를 좀 볼게요. 충전 마크가 뜨네요. 뜹니다. 자, 그럼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1%라도 올라가야지만 원래는 전원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전원을 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선을 뺀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충전선을 꽂게 되면 전원이 켜지는 상태면 바로 부팅이 됩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키면은 뭐 부팅이 되다가 꺼진다던가 이렇게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동이 웅 이렇게만 나지 실제로 부팅이 되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초기화를 하시려고 하셨을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단만 하신 것 같고, 뜯은 흔적이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살짝 갈라지는데 갈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뜯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뜯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실드캔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네, 모두 분리를 했습니다. 벨 테스터 모드에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플러스를 그라운드에다 놓고 2차, 1차. 네. 소리가 안 나요. 일단은 전원계통에 뭐 이렇게 쇼트가 났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제로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볼게요. 네, 플러스는 2차에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당겨오고 마이너스는 여기서 가져올게요. (4.2V) 3A. 자,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0.05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자, 넣었다 빼볼게요. 들어갑니다. 0.05. 저번처럼 팍 올라갔다가 떨어지진 않았죠. 집어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켜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띠 소리 났습니다. 들어온다. 부팅이 되나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1차 단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네, 충전 IC 쪽이니까 PMIC 쪽의 문제겠죠. 부팅이 되나요? 되나요? 네, 그래서 부팅이 안 되고 재부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LPDDR을 교체해 볼 수도 있지만 리볼링해서 다시 장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리볼링이 또 이제 그래도 LPDDR은 좀 쉬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 위에 묻어 있는 것부터 닦아낼게요. 저는 이렇게 칼로 긁어내거든요. 잘 고정을 해줍니다.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중요한 건 열을 한 군데 너무 많이 쬐시면 위험합니다. 아래 AP 쪽에 BJ가 터지면, 저희 이제 터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터지면 일이 커집니다.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요 언더필을 이렇게 살짝살짝 긁어주시는 것도 도움은 돼요. 이걸 나중에 다 뜯어내려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뛸 수 있는 만큼은 먼저 살짝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열이 있을 때는 띄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자, 됐죠? 그러면 먼저 이 위에 있는 언더필부터 세척을 해볼게요. 먼저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요. 이렇게 살살살 긁어내시면 어렵지 않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척을 해주면 되는데요. 요새 이렇게 스폰지로 나온 게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솜 같은 경우에는 흔적이 남거든요. 이렇게 솜이 올이 터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올 한 올 터져가지고 나중에 접점 불량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여요. 보이시죠? 무딘 칼로다가 아직 안 떨어진 게 있으면 살짝 긁어주고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따가 접점 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세척은 약간 히팅건을 사용을 해서 좀 뜯어낼게요. 이제 포인트는 너무 한 곳에 많은 열을 집중해서 가하지 않는 거.
자, 플럭스로 잘 정리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솜으로 닦아주면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되고 있죠. 네, 그나마 이 작업은 쉬운 작업에 속합니다. 확실히. 자, 이 옆에 묻어있는 언더필도 좀 살짝 긁어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이걸 고치면 안 되냐고. 데이터 복구와 수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수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수리인 거고, 데이터 복구는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만 빼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그 작업까지만 진행을 하는 게 데이터 복구입니다. 이런 리볼링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녹는 점이 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거든요. 작업하기에는 아무래도 낮은 게 유리하기는 해요. 이제 이렇게 낮은 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아주 낮은 열에도 쉽게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냉각을 하면서 데이터만 추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서 부품 같은 거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추가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동작을 하다가 스마트폰이 죽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는 데이터 추출에만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합니다. 하나가 안 붙었네. 2개. 자, 얘네들은 이렇게 살짝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 추가적으로 열을 가해 주면 붙습니다. 자, 끝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고 열을 가하면 얘들이 이쁘게 줄을 섭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이면 되느냐? 이걸 이렇게 바로 붙이게 되면 LPDDR이 현재 열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 LPDDR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볼링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식은 다음에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한 번에 끝내겠다고 계속 쩍쩍쩍쩍 나가버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AP 쪽에 먼저 플럭스 좀 발라주고요. 열을 가하면서 살짝 녹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도 하나 있고요. 네, 이 부분이 끝으로 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아래 AP 쪽으로는 열이 좀 가지 않도록 열을 가하는 면적은 이 위에 LPDDR까지만. 제가 플럭스를 좀 넉넉히 발라놨기 때문에 얘가 붙으면 옆으로 삐져나옵니다. 네, 삐져나오기 시작하죠. 네, 됐습니다. 자, 냉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동일한 위치에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2차 단이죠.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봐야 그래도 얘가 뭐가 작업이 됐나 안 됐나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자, 고양이 사진이 구조가 될까요? 자, 전원을 누르고, 자,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자, 로고가 올라왔죠. 네, 부팅되는 화면까지 나오면 전원을 끌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밑에 로고가 사라졌죠?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양이 얼굴이 나갔습니다. 고양이 얼굴이 나갔습니다. 끌게요. 이제 이 상태로 데이터를 빼면 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상태에서 빼게 되면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2차단에 바로 전원을 인가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냉각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공급과 전류 상태 값을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완전 추출된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데이터 복구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복구천재 꼬마 신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채널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지 내용이 워낙 너무 좋아서 저희가 네. 촬영을 하면서 이번에 복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청하신 데이터는 복구가 100% 완료가 된 걸로 확인이 되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데이터 다시 필터링 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100%.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양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이렇게 너무 빠르진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데이터 복구 센터를 찾지 마시고 지금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되고 스마트폰이 켜진다면 꼭 데이터를 컴퓨터로 좀 옮겨서 백업을 해두세요. 오늘 갑자기 내 스마트폰이 고장난다고 했을 때 지금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분과 그 다음에 뭐 주소라든지 인터넷 뱅킹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2번, 3번 하셔도 전혀 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